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어른이 되어도 힘든 것은 힘든 거겠지요. 몸이 컸다고 해서 마음의 성장통도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른이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안녕한가요? 저는 아침에 샤워를 할 때 혹은 잠자기 직전에 생각해봅니다. 따뜻한 물을 맞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몸을 꼼지락거릴 수 있으니 오늘 하루는 괜찮다고 말이죠. 오늘은 조금 버거운 어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글지마 작가님?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콘서트 갔다 오셨다면서요? 시작부터 그렇게 훅 들어오기 있나요? 4일 전에 갔다가 이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뛰어서? 뛰지도 않았는데, 뛰긴 했군요. 네, 그때 허리가 되게 아팠고, 열정적인 무대를 한 3시간 동안 보고 있으니까, 힘이 빠진다기보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콘서트의 맛 아닌가요? 정말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지혜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새로운 전시 공간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네네. 그게 음악 전시여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감상하러 많이 오셔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전시들보다 관람객 수는 조금 적지만 그래서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네, 놀러 오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 소개를 드려야죠. 네. 저희가 너무 좋아해 맞지 않았던 풍덩 그림책이랑 마음아 그림책의 작가님이신 누리 작가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너무 쑥스러워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풍덩이라는 그림책으로 처음 작가님을 알게 됐었는데 저는 그쵸. 소소시장에 나갔다가 어디서 많이 보던 책인데? 라고 했는데 바로 옆 테이블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만나게 됐는데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만드는 윤누리입니다. 만든 책으로는 2016년에 이제 풍덩을 만들었고 이제 2018년에 풍덩을 좀 수정 보완해가지고 지금 보신 책이 개정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마음아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풍덩이랑 마음아 대해서 혹시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풍덩을 이제 만들기 시작할 때가 네. 되게 좀 심적으로 이별하고 나서 되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뭔가. 근데 이제 이별하고 나면은 내가 어땠는지 그게 보이잖아요. 네. 집착하는 거나 의존하는 거나 고집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헤어지고 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맺었을 때 보여지는 제 성향 같은 뭔가 그런 게 보여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적인 힘든 거를 수영을 하면서 그 힘이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영하면 왜 물 안에서 무섭잖아요. 무슨 맞아요. 두려우니까 바등바등 발을 떨죠. 엄청 힘을 주게 되는데 네. 근데 사실 물이 날 죽이는 게 아니라 물 안에 내가 무서워서 이렇게 힘주는 것 때문에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힘을 빼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그렇죠. 수영하면서 느끼면서 인생에서 단계를 맺으면서 힘을 빼는 게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출발선상에서 체험하고 느낀 거를 풍덩 안에다가 담은 것 같아요. 책이 일단 가로가 되게 긴 판형인데 파란 수영장을 그려두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마음이 되게 넓어졌었거든요. 물론 저도 수영을 되게 좋아하는 1인으로서 그 준비 운동을 하는 그림이나 그치 수영하면 참 재밌는데 근데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원래 사람들이 가라앉는 이유가 몸에 힘을 줘서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제 정신을 놓으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데 초반엔 이제 그걸 못하는 거니까 수영을 못하는데 저는 방금 작가님 하신 말에 되게 공감했어요. 그럼 지금은 약간 수영을 마스터 하신 건가요? 마스터까지는 아니고 제가 접영하면서 어렵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거랑 싸우기보다는 그냥 전 수영이 좋더라고요. 물 떠 있고 그 물질하고 그냥 그게 좋아서 접영을 배우면서 마음을 이렇게 놓친 게 난 수영을 즐겨야 되겠다. 난 상급을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저는 배영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수영을 할 때 하늘만 보고 있으면 내 머리가 그 끝에 닿는지 모르니까 근처에다가 깃발을 다 달아두거든요. 너가 머리 부딪힐 때가 됐으니까 조심하렴이란 뜻으로 그걸 보면 이제 몸을 뒤집어야 되는데 전 그 깃발을 보는 순간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마음아 그림책이랑 관련된 이야기들? 마음아처럼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감정에 대한 얘기를 풍동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수영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그런 거 없이 제가 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좀 약간 그림을 통해서 추상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내용은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냥 일어나서 그냥 하던 일에 익숙한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문득 마음한테 다가가는 근데 마음이 제가 그린 책에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조각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그림책이 시작된 게 제 생일에 제 자화상을 그려봤어요. 자화상을 이제 그려봤는데 그 한 장의 그림에 항상 꿈꾸는 멋있어 보이는 제가 되고 싶은 그런 이상의 조각상 항상 먼 미래를 되게 꿈꾸거든요. 그거를 그려놓고 나니까 씁쓸하고 정말 많이 다른 괴리가 느껴지는 한 애가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을 그렸는데 그 한 장의 그림으로 시작됐어요. 이 그림책. 그러면서 약간 스토리가 씁쓸하고 뭔가 공허하고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조각상과 그 나의 모습 그 거리에서. 그래서 그거를 돌멩이를 깨고 싶다 약간 그런 마음에 에서 이게 스토리를 머릿속을 그려가면서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생일날 시작하고 약간 내 모습을 투영한 거다 보니까 좀 애정이 조금 다른 책들보다는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풍동 때도 그랬는데 저는 책을 나올 때 알몸을 드러내는 기분이었는데 이 책은 더 그렇더라고요. 네. 뭔가 지인들한테 보여주기 민망하고 작가님의 감정이 정말 온전히 담긴 책이어서 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정말 진솔하게 쓴 책이라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작가님에 대한 저희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 첫 번째 질문을 글지만 작가님이 해주실까요? 수영장 이야기를 담은 독립출판물은 되게 생소한 편이잖아요. 저도 인천에 있는 이제 연꽃빌라라는 독립책방 겸 카페에서 발견을 했는데 손이 절로 가게 되더라고요. 수영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독자님들한테 수영 이야기를 후기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에피소드를 되게 많이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이게 제가 항상 오면 독자분들을 보시고 천천히 보시고 나중에 저도 뭐 이랬어요. 뭐 저도 이랬는데 막 이런 공감되는 부분만 되게 많이 얘기하시고 저도 책을 만들 때 얘기하기보다는 조용히 되게 많이 음미하셨으면 했거든요. 그 공간의 깊이 느끼셨으면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많이 그런 걸 또 관심 있어 하시니까 제가 들은 거는 많이 없어요. 아무래도 그 풍덩이라는 그림책이다 보니까 정말 글자 없이 온전히 그림에 집중을 하면서 자기 경험도 빗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도 그랬어요라는 그 짧은 문장 안에 많은 경험들이 담겨있지 않을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풍덩에서 결국 반복이라는 단순한 움직임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 무척 인상 깊었는데 다들 어렵게 생각했지만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요즘 느끼는 거는요. 저는 보통 약간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되게 혼자 다 해야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고집부리고 끙끙거리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 느끼는 거는 작은 사소한 거나 뭐 큰 거든 상관없이 고민이 됐을 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그랬을 때 그렇게 대답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듣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래서 하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을 이제 제가 하니까 다음부터는 혼자 끙끙거리기보다 그냥 무조건 얘기하자, 물어보자. 약간 이게 요즘 저한테는 단순하게 다른 사람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굉장히 쉽다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되게 공감되네요. 네네. 정말. 운동 못지않게 저는 운동보다도 솔직히 대화가 엄청 쉽잖아요. 친구가 한 명이 있는 이상. 근데 그것도 엄청 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 사람한테만 계속 그렇게 물어보면 되게 짜증내던데. 누구죠? 그 글지마 작가님한테 맨날 물어봐가지고. 가끔 제가 생각해도 좀 짜증나겠는데. 아유, 아닙니다. 지연 작가님은 바쁘지만 않으시면 돼요. 혹시 그럼 글지마 작가님은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있으세요?
저는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의지하지 말아야지 이런 건 없는데 사실 제가 전화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 남한테 의지하는 대신에 이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되게 커서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하다 이제 과도한 활동을 하게 되는 편인데 그래서 더 좀 재는 것 같아요. 하는 일이 많으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저울질을 하는 거죠. 아 이거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저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더 잘해 이러면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해보지도 않고 물론 이제 하고자 하는 거에 집중하려고 라는 그런 변명을 하긴 하지만 이제 지연 작가님께 저는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 명답이더라고요. 일단 신청해 붙고 나서 고민해 이러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바쁜데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나겠어 이랬는데 지연 작가님 말대로 하잖아요. 시간이 나더라고요. 저울질 하기 전에 신청을 하자.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누리 작가님 혹시 책 하시기 전에 시놉시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글로 다 써보시는 편이세요? 그림책이니까. 그림으로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림으로 시작할까요? 저는 항상 그림이 먼저. 역시 네. 그림책 작가님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나중에 글쓰기가 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이 되는 글들을 이제 넣는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 글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또 그림에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림을 글로 옮기려다 보면 조금 더 힘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글지만 작가님이 해주실까요? 네,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글을 찾아봤을 때 성인을 위한 그림책이라는 그 해시태그를 봤거든요. 마음아 책에서. 네. 특별히 어른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어린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네. 이제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서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단순해야지 되는데 이게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어른들의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뭔가 측은지심, 뭔가 공감됨, 위로해주고 싶음, 약간 이런 마음들인 것 같아요. 복잡한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집에서는 어린애처럼 투정도 부리고 뭔가 연인끼리는 화도 내고 친구들끼리 같이 막 울기도 하고 약간 뭐 그런 아이들의 감정을 단순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더 어른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음아 그림책을 봤을 때 저는 성인이 돼서 본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다른 이제 되게 어린 동생들한테 이 책을 보여줬을 때는 굉장히 직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얘 운다. 얘 웃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보고 성인이 봤을 때는 내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나 그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그림에서도 나 자신을 대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로 비춰지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좀 슬펐던 그런 그림책이기도 했었는데 감정적으로는. 그래서 동생이 봤을 때랑 제가 봤을 때를 생각을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그림책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많이 가능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누리 작가님 책은 그러면 어린 왕자 같은 존재인 거네요. 그러네요. 어렸을 때 읽으면 무슨 소리야? 잘 모르지만 어른이 됐을 때 크게 감명받는. 맞아요. 동생들한테도 성인이 되고 나서도 추천해주고 싶더라고요. 다시 읽어보라고. 그러면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2019년 연초에는 포옹 달력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번 2020년에는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달력 작업을 또 하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직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맞물려서 이게 계속 딜레이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 마무리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일단 무조건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는 걸로. 진짜요? 네, 그러면서 2020년에는 뭔가 이 마음아 책을 홍보하고 준비 중인데 어떻게 독자들한테 소개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점 약간 그래요. 근데 달력 작업은 만만치가 않아서. 그러니까요. 12달이잖아요. 힘들 것 같아요. 정말로. 이번 주제 잡으셨어요? 이번 달력 주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뭔가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의 의견을 제가 한번 해보고 약간 이런 걸 겪어가면서 혼자 힘든 그게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확장되는 시간이 더 빨리 찾아오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되는
그래서 뭔가 그런 영향을 줬던 제 주변의 지인들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훌륭한 인물들의 그런 네. 달력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그런 인물들인 것 같아요. 저한테 영향을 준 인물들 달력 작업을 하고. 너무 주제만 기대돼요. 들어도 정말로요. 네네, 되게 정말 좋네요. 지금 11월 달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연말이 왔다는 생각이 벌써 그러게요. 드네요. 네. 그러면 방금 제가 드린 말과 연관이 있는 저희 2부 주제를 게스트님이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2부 11월엔 겨울바다. 맞습니다. 네. 벌써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아서 네. 저희가 이러한 주제를 뽑아봤는데 다음 주에도 누리 작가님과 함께 하니까 저희는 다음 주에도 다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